잠깐만. 우리 정말 이래도 돼? 우리 이제 참지 말자. 그날 밤 바닷가 게스트하우스 안에서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폭풍이 얼마나 거셀지는 그땐 아무도 몰랐어요.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모두 무료입니다. 그날 밤 바닷가 게스트하우스 창문으로 달빛이 스며들고 있었어요. 얇은 커튼 사이로 흐르던 그 은빛의 결이 마치 제 마음속 어디를 슬며시 쓰다듬는 것 같았죠. 창밖에선 파도 소리가 조용히 들려오고 방 안은 숨소리마저 조심스러웠습니다. 그 사람의 손등이 제 손을 감싸던 순간 55회를 살아낸 시간이 조용히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게 정말 나였을까? 그 밤 이후 저는 자주 그 질문을 마음속에서 되뇌곤 합니다. 그날 이후에 제 삶은 조금씩 바뀌었고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선을 우리는 조용히 넘어섰죠. 이야기의 시작은 지난 봄 작은 봉투 하나로부터였어요. 오랜만에 받아본 손편지 형태의 동창회 초대장이었습니다. 서울에서 고향으로 내려온 지 이제 2년. 도서관 자원봉사를 하며 조용히 살아가던 저의 나날에 그 초대장은 잊고 있던 어떤 기억을 끄집어냈어요. 봉투를 뜯자 정성스레 쓰인 메시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은정아, 이번 동창회엔 꼭 와. 다들 보고 싶어해. 그 아래 참가자 명단이 적혀 있었는데 그 속에서 오래도록 잠들어 있던 한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김진우. 그 이름을 본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어요. 서랍 깊숙이 넣어뒀던 소녀 시절의 기억이 조용히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교실 창가에서 바람에 흩날리던 그의 앞머리, 수줍게 웃으며 제 도시락 반찬을 집어가던 손, 졸업식 날 말없이 건넸던 짧은 쪽지가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손바닥 위에 살짝 떨리는 글씨로 적힌 그 문장. 나중에 꼭 다시 만나자. 그리고 우리는 다시 만나지 못했죠. 대학, 취업, 결혼 각자의 삶 속에서 그 약속은 자연스레 흐려졌고 서로의 이름은 더 이상 입에 올리지 않는 추억이 되었습니다. 사진첩 맨 뒷장에 넣어둔 흑백 사진처럼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던 기억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동창회에 나온다는 거예요. 마음이 묘하게 두근거렸어요. 그 사람을 보고 싶다는 마음과 보지 말아야 한다는 이성이 충돌했습니다. 밤새 뒤척이며 초대장을 몇 번이나 다시 읽었는지 모릅니다. 거울 앞에 앉아 이마와 눈가의 주름을 찬찬히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 얼굴로 그를 만난다고?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만큼은 머리도 살짝 손질하고 오래된 화장품도 꺼내들게 되더군요.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둔 향수도 꺼내 손목에 살짝 발랐습니다. 그건 그 사람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오랜만에 다시 여자이고 싶다는 마음 때문이었을까요? 고향에 내려온 지 벌써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혼자라는 사실에는 익숙해지지 않았어요. 서울살이 30년 직장, 가정, 육아로 쉴 틈 없던 시간 끝에 남편과의 사이는 자연스럽게 멀어졌고 결국 이혼에 이르렀죠. 둘 사이에 아무 감정도 남지 않았을 때 우리는 서류 한 장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혼자 사는 게 편하긴 하겠네.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지만 혼자라는 건 때때로 쓸쓸한 무게로 다가왔어요. 비 오는 날 우산을 들어줄 사람도 아픈 날 약을 타줄 사람도 없다는 것은 생각보다 더 큰 공허함으로 남더군요. 주말 저녁이면 습관처럼 차려놓은 두 사람 분량의 밥상 하지만 맞은편 자리는 늘 비어 있었고 딸은 외국에서 유학 중이라 영상통화조차 시차를 맞추기 어려웠죠. 고즈넉한 밤이면 문득 누군가와 나눌 대화가 그리워졌습니다. 잔잔한 음악 소리만이 집안을 채우는 시간들이 길게 이어졌어요.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저는 짐을 싸서 기차역으로 향했어요. 동창회 전날 하루 먼저 고향에 도착하기로 했거든요. 괜히 바닷바람도 쐬고 오래된 골목도 걸어보고 싶었어요. 무언가를 마주할 준비가 필요했달까요? 오랜만에 꺼낸 여행 가방을 채우며 내심 설레는 마음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기차 창밖으로 흘러가는 풍경이 마치
제 인생의 시간들을 되갚는 것 같았어요. 벚꽃이 지고 연두빛 잎이 돋아나는 봄의 끝자락. 자연은 이렇게 매년 다시 피는데 사람의 마음은 왜 이렇게 오래 머무르다 가는 걸까요? 창밖을 바라보며 그런 생각에 잠겼습니다. 작은 고향역에 도착했을 땐 해가 거의 지고 있었어요. 가방을 끌며 골목을 지나 숙소로 향하는 길. 익숙한 냄새, 익숙한 전봇대, 그리고 가끔씩 들려오는 저녁밥 짓는 소리가 제 귀에 맴돌았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30년 전 그대로인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숙소에 짐을 풀고 무작정 바닷가 쪽으로 걸었어요. 낮게 깔린 해무 너머로 어스름한 파도 소리가 들렸고 모래사장을 따라 걷는 그 길 위에 어떤 기억들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죠. 발끝에 닿는 모래의 감촉이 오래된 추억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땐 이 길을 진우와 함께 걸었어요. 도서관에서 돌아오는 길, 우리 둘이 걸었던 이 골목은 지금보다 훨씬 좁고 어두웠지만 왜 그리도 따뜻하게 기억될까요? 주변의 시선을 의식해 손은 잡지 못했지만 어깨가 스치는 그 미묘한 거리감이 더 설렜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바닷가에 앉아 조용히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을 때였어요. 등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정아? 그 순간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어요. 돌아보지 않아도 알겠더군요. 그 목소리, 그 낮게 가라앉은 어조, 세월이 아무리 지나도 잊을 수 없던 그 울림. 천천히 고개를 돌렸을 때 그가 서 있었습니다. 진우가 30년 전 그 모습보다 조금 굽은 어깨로 하지만 여전히 따뜻한 눈빛을 가진 채 너 진짜 왔구나. 그의 말에 나는 웃었어요. 왜 그 웃음이 살짝 떨렸는지는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다음 날 동창회가 열리는 마을 회관 앞엔 이미 익숙한 얼굴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었어요. 서로의 주름을 확인하며 웃고 옛 이야기들이 쉴 새 없이 오갔죠. 저는 그 속에서 어색하게 서 있으며 누군가를 기다리는 제 모습이 스스로도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마음은 자꾸만 그를 찾고 있었어요. 그가 올까? 아니면 어제 해변에서의 짧은 인사가 전부였던 걸까? 손에 든 커피잔이 살짝 떨리는 것을 느끼며 주위를 둘러봤어요. 그리고 그는 도착했습니다. 검은색 점퍼를 입고 어색한 미소를 지은 채 문을 밀고 들어오는 그 순간 제 심장이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2번 뛰었습니다. 눈빛이 마주치자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저도 눈을 피하지 않았어요. 나이가 들어도 변하지 않는 그 특유의 걸음걸이, 고개를 살짝 숙이는 습관까지 그대로였습니다. 진우는 생각보다 말이 없었어요. 다른 친구들과 섞여 농담을 주고받다가도 자주 제 쪽을 바라봤고 그 눈빛엔 오래된 질문 하나가 담겨 있는 듯 했어요. 잘 지냈어? 그 무언의 질문에 저도 모르게 미소로 답하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마치 시간이 무의미해진 것처럼 그 자리에서 우리는 다시 20살이 되어 있었어요. 동창들은 이야기꽃을 피우며 서로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누군가는 아이들 자랑을, 누군가는 손주 이야기를, 또 다른 누군가는 은퇴 후의 취미 생활을 열심히 설명했어요. 그 속에서 진우와 저는 조금은 떨어져 있었죠. 말로는 표현하기 어려운 어떤 거리감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노래방 기계를 켠 친구들 틈에서 저는 조용히 바깥으로 나왔어요. 시끄러운 음악 소리와 웃음소리가 점점 멀어지는 것을 느끼며 노을진 바다 쪽으로 걸음을 옮기고 있는데 누군가 뒤에서 제 옆에 나란히 섰죠. 심장이 빨라지는 걸 느꼈어요. 시끄럽지? 진우였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어색하지 않았어요. 그와 나는 오래전부터 그렇게 걷던 사람들 같았어요. 마치 30년의 시간이 없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발걸음이 맞춰졌습니다. 바닷가로 이어지는 길을 따라 우리는 말없이 걸었어요. 너 서울에 계속 있었지? 응, 퇴직하고 내려왔어. 이젠 조용히 살고 싶어서. 그래, 잘한 선택이네. 그의 말투에는 부드러움이 배어 있었고 그 어조는 여전히 그때의 진우 그대로였습니다. 감미로운 저음이 바람에 실려 제 귀에 닿을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살짝 떨렸어요. 이런 감정을 다시 느낄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해변 끝에 있는 작은 등대 앞에 도착했을 때 그는 문득 걸음을 멈추고 저를 바라봤어요. 석양에 물든 그의 얼굴이 마치 그림처럼 아름다웠습니다. 주름이 깊게 패인 눈가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빛은 여전히 청년의 그것이었어요. 은정아, 나 이혼했어. 그의 말에 마음 어딘가가 조용히 울렸어요. 축하한다고 말해야 할지, 위로의 말을 건네야 할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눈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혼자야. 지금은 짧은 정적이 흘렀고 그 순간 저는 스스로에게 묻고 있었어요. 그럼 나는 어떤 마음으로 이 말을 듣고 있는 걸까? 기쁨인지 안도인지 아니면 죄책감인지 복잡한 감정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우리는 바닷가 근처 작은 포장마차에 들렀어요. 2잔, 3잔. 말은 적었지만 분위기는 조용히 기울고 있었죠. 그의 옆에 앉은 순간부터 어깨에 닿는 체온이 자꾸만 마음을 흐트러뜨렸어요. 소주잔을 기울일 때마다 우리 사이의 거리는 조금씩 좁아지는 듯 했습니다. 어색함은 사라졌지만 그 자리를 차지한 건 묘한 긴장감이었어요. 빨갛게 달아오른 얼굴로 그는 문득 제게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더 낮게 깔려 있었어요. 은정아, 가끔 생각했어. 우리가 계속 만났다면 어땠을까? 그 한마디에 마음이 저려왔어요. 그는 농담처럼 말했지만 그 안엔 진심이 묻혀 있었어요. 오랫동안 품어온 의문을 꺼내놓는 듯한 눈빛이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손끝이 떨려왔어요. 나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어요. 무슨 대답을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그저 마음속으로 외쳤어요. 나도 가끔 그랬다고.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 속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에 이름을 붙이기엔 우리는 너무 많은 시간을 흘려보냈었죠. 술 기운이 가볍게 떠오르던 밤, 그는 제게 말했어요. 살짝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근처에 게스트하우스 하나 잡았는데 좀 더 이야기할래? 망설임은 분명 있었어요. 머릿속에 이러면 안 돼라는 문장이 수없이 떠올랐지만 그보다 더 큰 외로움이 나를 조용히 밀어붙였습니다. 오랫동안 혼자였던 마음의 빈자리가 그 순간 너무나 크게 느껴졌어요. 누군가의 온기가 말없는 위로가 간절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방에 들어섰습니다. 문을 닫는 소리가 묘하게 크게 들렸고 심장은 더욱 빠르게 뛰었어요. 창문 밖으로 보이는 달빛과 바다가 마치 우리만의 세계를 만들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 밤은 조용했고 따뜻했으며 슬펐습니다. 우리는 오래도록 말을 하지 않았고 서로의 손을 가만히 잡은 채 그 시절의 감정 속으로 서서히 침잠해 갔어요. 창가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며 지나온 시간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서로의 결혼 생활, 아이들 이야기, 그리고 잊지 못했던 첫사랑의 기억까지. 그의 손이 내 머리카락을 쓸고 내 이마에 입을 맞췄을 때 나는 더 이상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55의 나이에 느끼는 이 떨림이 부끄럽기도 했지만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었어요. 그건 욕망이 아니라 그저 안기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누군가의 품이 그리웠고 사랑받고 있다는 착각이라도 좋았어요. 오랫동안 채워지지 않았던 마음의 구석이 그의 따뜻한 손길로 조금씩 녹아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조용히 다시 20살로 돌아갔습니다. 모든 시간과 상처와 주름을 잊은 채 그저 서로를 바라보던 두 사람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그 짧은 밤이 남은 인생을 뒤흔들 거라는 걸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해가 뜨기 전 나는 먼저 잠에서 깼어요. 그의 품에서 빠져나와 조용히 창가에 섰죠. 창문을 통해 밀려오는 바닷바람이 내 이마를 서늘하게 식히고 있었어요.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 찼습니다. 제가 정말 이런 선택을 한 건지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 기분이었어요. 이게 정말 내가 선택한 일이었을까? 뒤를 돌아보니 그는 조용히 자고 있었어요.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평화로워 보였어요.
40대 후반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지만 자는 모습은 여전히 그 시절 교실 뒷자리에서 졸던 소년 같았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동안 묘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후회, 설렘, 아니면 두려움, 스스로도 정의할 수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나는 화장실에 들어가 거울 속 내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어젯밤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어요. 붉어진 눈과 헝클어진 머리, 그리고 낯선 설렘이 담긴 표정.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밀려와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은 익숙하면서도 낯설었어요. 눈가의 주름은 더 깊어진 듯했고 입술은 살짝 부어 있었죠. 한참을 멍하니 서 있다가 천천히 그의 곁으로 돌아갔어요. 그는 눈을 뜨며 말했죠. 목소리가 아침 공기처럼 맑고 서늘했습니다. 은정아, 괜찮아? 나는 대답 대신 조용히 웃었어요. 그 미소 안에 후회도 있었고 고마움도 있었고 무엇보다 끝이라는 감정이 있었어요. 이 밤이 아무리 달콤했더라도 해가 뜨면 우리는 각자의 현실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건 진우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우리 이제 가야지. 그는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눈빛에는 아쉬움과 체념이 섞여 있었어요.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짐을 챙기는 동안 우리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끔 눈이 마주칠 때마다 쓸쓸한 미소를 주고받을 뿐이었죠. 창밖으로는 바다가 아침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어젯밤의 달빛과는 다른 현실적인 빛이었습니다. 그 빛 속에서 저는 자신을 돌아봤어요.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선택, 예상치 못했던 밤. 하지만 이상하게도 후회는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는 예감만이 가슴을 조여왔어요. 게스트하우스를 나서며 우리는 짧게 인사했어요. 길고 감정적인 작별 인사가 아니라 그저 간결하고 조용한 두 마디였습니다. 서로 더 많은 말은 필요하지 않았어요. 고마웠어. 나도. 그렇게 우리의 밤은 끝이 났습니다. 각자 다른 방향으로 걸어가며 저는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돌아본다면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발걸음은 무겁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언가를 내려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기차를 타고 서울로 돌아오는 내내 창밖으로 흐르는 풍경은 어제와 같았지만 제 마음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무언가가 채워진 듯한, 또 다른 무언가가 비워진 듯한 복잡한 감정이었어요. 이 밤의 기억을 어떻게 간직해야 할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혼란스러웠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에도 그 밤의 감각은 오래도록 제 몸에 남아 있었어요. 그의 손길, 그의 숨결, 그 따스한 온기, 모든 것이 생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어요. 그건 그저 스쳐 지나간 밤일 뿐이라고, 다시는 없을 순간이라고, 그렇게 믿으며 일상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지 한 달쯤 지났을까요? 그날 밤은 이상하게 기분이 가라앉아 있었어요. 늦은 시간 딸에게 영상통화가 걸려왔죠. 오랜만에 연락이라 반가운 마음에 화면을 켰는데 딸의 밝은 얼굴 뒤로 누군가의 실루엣이 보였어요. 평소와 다른 들뜬 목소리에 직감적으로 무언가 특별한 일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엄마, 소개할 사람이 있어. 그녀는 수줍게 말했어요. 이 사람 아빠가 될지도 몰라. 그 말에 나는 웃는 척했지만 어딘가 불길한 예감이 스쳤어요. 마음 한구석이 묘하게 조여왔습니다. 딸이 누군가를 만나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진지한 관계일 줄은 몰랐거든요. 화면 속 딸의 얼굴은 행복감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잠시 후 그 남자가 화면 앞에 섰을 때 나는 말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어요. 숨이 멎는 듯한 충격이 밀려왔습니다. 화면 속의 그 남자는 젊은 남자의 얼굴이었지만 그 어딘가에서 너무나 익숙한 눈빛을 발견했어요. 그의 아들이었어요. 그가 내 딸의 연인의 아버지였던 겁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화면 너머로 그는 침묵했고 나도 아무 말하지 못했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고 손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깨달았을 때 제 몸의 모든 힘이 빠져나가는 듯 했어요. 딸은 그저 웃으며 말했죠. 엄마, 진우 아저씨 멋지지 않아? 예전에 건축가로 일하셨대. 멋지죠. 나는 그의 품에서 들은 숨소리까지 기억하고 있으니까요. 그의 손, 그의 입술, 그 따뜻한 체온까지 모두 다 알고 있는 내가 지금 그를 사돈으로 불러야 한다니. 마치 악몽 같았어요. 현실과 꿈의 경계가 무너지는 듯한 혼란스러움이 밀려왔습니다. 딸은 계속해서 즐겁게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어떻게 만났는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을 후벼 파는 것 같았습니다.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축하한다는 말을 건넸지만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숨기기 어려웠어요. 통화를 끊고 나서 나는 거실 소파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심장이 뛰는 것도 아니고 무너지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내 인생이 아주 조용히 흔들리고 있다는 걸 정확히 느끼고 있었어요. 방금 전까지 현실이라고 믿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뒤틀려 버린 듯 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나한테 아무 말 안 했던 거야? 혹시 그도 몰랐던 걸까? 아니면 알면서도 그날 밤을 만든 걸까?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어요. 만약 그가 알고 있었다면 그건 용서할 수 없는 배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도 모르고 있었다면 그 역시 지금쯤 같은 충격에 빠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머릿속이 뒤엉켰고 그에 대한 감정도 복잡하게 엉켜 있었습니다. 달콤했던 추억이 이제는 쓰디쓴 현실로 변해버렸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밤새 생각했지만 어떤 결론도 내릴 수 없었습니다. 그저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날 밤이 결코 단순한 실수로 끝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이었어요. 며칠을 고민하다 나는 진우에게 조심스럽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떨리는 손가락으로 문자를 입력하며 수십 번이나 지우고 다시 썼습니다. 간결하게 쓰려 했지만 복잡한 마음을 담기에는 너무나 짧은 문장이었어요. 통화할 수 있을까? 그는 곧바로 답장을 보냈죠. 마치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제 메시지가 전송되자마자 도착한 그의 답변이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알고 있었어. 말 못했던 거 미안해. 나는 그 문장을 수십 번이나 읽었어요. 그가 알고 있었단 사실이 더 아프게 다가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밤을, 그 침묵을 왜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지나쳤을까요? 가슴 한편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감각이 밀려왔습니다. 배신감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분노라고 해야 할까요? 그 감정을 정확히 표현할 단어를 찾을 수 없었어요. 전화를 걸었지만 서로 몇 초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냥 숨소리만 조용히 들렸죠. 너무나 많은 말들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정작 입을 열면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길어질수록 마음은 더 무거워졌어요. 딸이 널 좋아하더라. 그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에는 피로와 죄책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 말도 못했어. 그 밤이 이렇게까지 얽히게 될 줄은 몰랐어. 그의 말에 가슴이 조여왔어요. 딸의 행복과 제 감정 사이에서 저는 너무나 혼란스러웠습니다. 우리가 그날 밤 만들어버린 실수가 이제는 두 아이들의 미래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이 무겁게 다가왔어요. 나는 조용히 말했어요. 그 밤이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게 여기까지 와버렸네요. 우리 목소리에는 묘한 체념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날의 감정은 진실했지만 지금의 현실 앞에서는 너무나 무력했어요. 한순간의 선택이 이렇게 복잡한 결과를 가져올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겠죠. 우리는 오래 침묵했어요. 그 침묵 속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수한 감정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안함, 아쉬움, 그리고 끝나지 않은 사랑의 흔적까지. 서로에게 할 수 있는 말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어요. 그 끝에 그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목소리에는 결기가 느껴졌습니다. 우리 이 일은 묻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물이 맺혔어요. 그 밤이 내겐 아무 일도 아니지 않았으니까요.
30년간 가슴 한구석에 간직해온 첫사랑의 감정이 하룻밤의 실수로 끝나야 한다는 것이 너무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그의 무거운 한숨소리가 들렸어요. 우리 아이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의 말에 저도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아이들의 행복이 가장 중요했으니까요. 우리의 과거보다 그들의 미래가 더 빛나야 했어요. 그래, 그래야겠지.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마음은 조금씩 정리되고 있었습니다. 잠깐의 행복을 위해 많은 것을 희생할 수는 없다는 걸 이제는 분명히 알게 되었어요. 통화를 마치고 나서 창가에 오래도록 서 있었습니다. 밖은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이런 날씨가 딱 제 마음 같았죠. 회색빛 하늘처럼 답답하고 빗방울처럼 자꾸만 흘러내리는 감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비도 언젠가는 그치겠죠. 그때가 되면 다시 맑은 하늘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딸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녀의 행복한 표정을 떠올리면 이 비밀을 영원히 간직해야 한다는 것도 그리 어려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모든 부모가 그렇듯 저 역시 아이의 행복을 위해 제 마음을 숨길 수 있었으니까요. 그날 이후로 진우와는 다시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서로에게 필요한 시간이었을 거예요. 어쩌면 영원히 다시 만나지 않게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에 가슴 한구석이 아팠지만 그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세월이 흐르면 모든 상처는 아물겠죠. 이 복잡한 감정도 언젠가는 옅어질 테니까요. 그날의 밤을 그저 인생의 한 장면으로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그렇게 바랐습니다. 몇 주 후 나는 다시 고향의 바닷가를 찾았어요. 조용한 새벽, 파도 소리가 귓가를 간지렸고 바람은 봄 내음을 머금고 있었어요. 딸의 결혼식 날짜가 잡혔다는 소식을 들은 후 마음을 정리할 필요가 있어 홀로 떠난 여행이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해변에서 저는 스스로와 마주하고 싶었어요. 그날 밤 우리가 함께 있었던 게스트하우스 창문이 멀리 언덕 위로 보였어요. 달빛에 비친 그 창문은 여전히 그대로였지만 이제는 다른 누군가의 이야기가 그 안에서 만들어지고 있겠죠. 인생은 그렇게 흘러가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나는 모래 위에 조용히 앉아 그 밤을 떠올렸습니다. 그 사람의 손, 속삭임, 그리고 잠든 그의 얼굴. 이제는 조금 덜 아프게 그 기억을 떠올릴 수 있었어요.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맞나 봅니다. 아픔은 여전했지만 그 강도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었어요. 그건 아마 제가 살아온 55년 중 가장 뜨거우면서도 슬펐던 밤일 거예요. 한순간의 선택이 이렇게 오래도록 마음에 남을 줄은 몰랐습니다.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파도가 밀려왔다. 다시 바다로 돌아가듯 감정도 그렇게 흘러갔다가 돌아오는 것인지도 모르겠다고요. 다시 돌아간다면 그 방에 들어가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솔직히 말하자면 잘 모르겠어요. 그 밤이 아니었다면 내 안에 잠든 무언가가 영영 깨어나지 못했을 것 같기도 하니까요. 오랫동안 억눌러온 감정들이 그날 밤 모두 표출되었던 것 같습니다. 후회? 그건 아마도 반쯤은 맞고 반쯤은 틀린 말일 거예요. 사람들은 말하겠죠. 그 나이에 무슨 짓이냐고, 자식 생각 안 하냐고, 늙어서 바람났냐고. 55의 여자가 느끼는 감정을 그렇게 단순하게 정의하는 세상의 시선이 때로는 버겁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저는 알아요. 그건 단지 육체적인 일이 아니라 정서의 균열, 마음의 틈새에서 시작된 일이었다는 걸. 그리고 그 틈은 너무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었어요. 다음 달이면 딸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진우를 다시 마주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이번에는 예비 사위의 아버지로서 그 자리에서 우리는 서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인사를 나눌 겁니다. 누구도 알지 못하는 비밀을 간직한 채 웃으며 축하해 주겠죠. 그것이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니까요. 파도가 발끝을 적시고 나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멀리서 갈매기 소리가 들려왔어요. 자유롭게 날아가는 그 새처럼 제 마음도 언젠가는 가벼워질 수 있겠죠. 시간이 지나면 이 아픔도 익숙해질 테니까요. 누군가에게는 한낱 실수일지 몰라도 내게는
인생의 한순간 지워지지 않는 장면이 되었어요. 첫사랑과의 재회 짧지만 강렬했던 그 시간은 제 인생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잠깐의 행복이 긴 아픔으로 이어질 줄 알았더라면, 아니, 그래도 아마 같은 선택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제는 그 기억을 조용히 안고 살아가기로 했어요. 더는 흔들리지 않도록 지나간 마음을 이 바닷가 어딘가에 묻어두기로요. 하지만 가끔 달빛 비치는 밤이면 그날의 온기를 떠올리겠죠. 그리고 살짝 미소 지을 겁니다.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도 슬펐던 순간을 추억하며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제 뺨을 스쳤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손길 같았어요. 그렇게 저는 조용히 일어나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앞으로의 날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지나간 사랑의 기억을 안고 새로운 날들을 맞이하려고 합니다. 황혼 사랑방은 앞으로도 우리 이웃들의 따뜻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서로의 마음을 나누며 위로가 되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더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힘이 된답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내일도 따뜻한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